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 당장의 금리 인상으론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1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새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거 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로 20만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던 기준금리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상됐습니다. 경기 방어 차원에서 막대한 돈을 푼 초저금리 시대 1년 반 만에 막을 내렸다는 뜻인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0.75%포인트나 내린 이후 9차례 동결 끝에 15개월 만에 인상 결정입니다. 특히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1월 테이퍼링 개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리가 오르며 빚을 내 집을 사신 분들 이자 부담이 슬슬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빚을 내 내 집 마련에 나설 분들도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쉽게 돈 빌리긴 어려울 텐데요.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우리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정창신 기자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의 금리 인상으론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장이 하락세로 돌아서기보단 거래량이 더 줄어들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 주택시장의 호황이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과잉에 기인한 만큼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곧바로 집값이 하락하기보다는 거래량과 상승폭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값 급등세 등으로 가뜩이나 거래가 뜸한데 금리 인상으로 거래는 절벽 수준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 업계에선 금리 인상이 꾸준히 이루어질 경우 결국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면 확실히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매입 수요가 감소하고 또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격 상승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희소하거나 대기 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수요가 유지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조정 가능성이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금리 인상이 현실화됐습니다. 통상 기준금리의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로 여겨지죠. 증권사에선 이미 예정된 이벤트인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0.58% 내린 3,12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 직후 지수가 한 차례 출렁였지만 큰 낙폭은 없었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미 예견된 인상이기 때문에 추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현 시점에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이고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의 관심은 해외 통화 정책 이슈입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시점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국내 증시의 향방이 갈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8월을 기점으로 남아있는 연말까지 미국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의 수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증시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영향력이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주 잭슨 홀 미팅이 있긴 있는데 아마 선제적인 안내는 아마 9월 FOMC를 통해서 할 가능성은 높지만 증권가에선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은행과 보험 등 경기 민감 대형 가치주를 꼽고 있는 가운데 경기 방어 중소형 성장주는 불리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빚을 내 투자하는 B2가 급증한 가운데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도 지금 있는 건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동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는데 가계부채 우려 등으로 인상이 33개월 만에 의결됐습니다. 금리 인상의 배경 궁금하실 겁니다. 배경 짚어볼 거고요. 이로 인한 경기 영향 등을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결 전망이 적지 않았는데 인상을 했단 말이죠. 인상 배경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그전부터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인상 배경에는 금융 불균형 해소가 크게 작용했는데요. 지난 5월 이주열 한은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이 여러 차례 연내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금융 불균형 문제를 지목해 왔었습니다. 금융 불균형이란 가계빚의 급격한 증가,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동시에 일어나 금융이 불안해지고 실물 경제로도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쌓여있는 가계빚 총액은 1,800조 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빚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만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로 한우는 부동산 가격을 중점으로 자산 버블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는 또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부작용이 더 커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솟은 가계대출, 집값, 물가 등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통화 정책의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한은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2년 9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백신 접종의 속도가 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집값이나 물가 잡기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건데 이 외에도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연내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한 사실도 금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된 뒤 조만간 연준의 본격적 기준금리 상승이 예상되는데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먼저 올려 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 등 정책금리가 미국보다 낮거나 같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작용했습니다. 8월 소비자 동향조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 2.4%로 2018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커진 물가 상승 기대는 생산자의 가격 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 결국 실제 물가 상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코로나19 지금 재확산이란 건데 네 자릿수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시점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으로도 향후 온라인 소비, 재정 효과 등 경기에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소비 회복세가 주춤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최근 개선세를 보이던 민간 소비가 일정 부분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대책, 백신 접종 확대 계획이 이행되면서 확산세가 진정이 되고 여기에 더해 정부의 추경 효과가 더해진다고 하면 경기 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감염병에 대한 학습 효과도 높아진 점을 감안했습니다. 한은은 수출과 투자가 지금까지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기 활성화 대책도 일정 부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침체 우려가 더 심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경기가 돈을 많이 풀고 확장적인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에 대한 기여도가 높긴 하겠지만 통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워낙 더 시급한 현안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경기 위축 요인들이 그렇게 더 크게 부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한은은 국내 경제가 올해 4% 성장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일부 대면 서비스 품목의 물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4% 성장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수요층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0.9% 뒷걸음질한 GDP는 이미 지난 1분기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또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번 재확산이 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금리 인상이 결국엔 가계부채 증가에는 좀 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다중채무자나 코로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대출 이자 부담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제도랑 피해기업 지원 제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 달 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에도 한도가 13조 원인데 지난달 12조 6천억 원으로 대부분 소진됐고 소상공인의 지원의 경우에도 한도 3조 원 중에서 2조 원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취약계층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몫이라고 보고 재정 지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한은도 금융중개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대출제도의 연장과 여러 가지 상한 유예 조치를 최근에 코로나19 전개 상황, 지원 대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따라서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한 유예가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예, 결국에 인상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관심은 올해 안에 또 금리가 오르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안에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이주열 총재가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이주열 총재는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춰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고 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있다고 보고 있으나 단 시기에 대해서는 당장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11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나라들의 통화정책 일정들도 완전히 교통정리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네네네. 우리나라가 앞서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1월 달 금리 인상 전 보고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금융부 윤다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이 넘는 대출과 보증을 새로 공급되고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추석 전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금 지급, 금융, 세제 지원에 나선 겁니다. 우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을 지원하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 6조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41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 대출 보증을 공급합니다. 세금 및 공과금 납부 기간도 연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 종합소득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거 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 동안 매달 월세로 2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습니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수급 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위소득 60%면 보통 월소득 120만 원 정도, 또 대상자는 15만 명에서 최대 1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들에겐 20만 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그 이상은 대출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질 전환을 선언한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유럽 모터쇼 첫 번째 참가로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하드웨어 부품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중심 기술 기업으로의 입지를 굳힌다는 전략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올해 연간 해외 수주 목표액은 28억 7,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주를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린 곳은 유럽입니다. 현대모비스는 다음 달 독일 민헨에서 열리는 IAA 모빌리티 2021에 참가합니다. 북미 CES와 중국 수입 박람회 등에 참가한 적은 있지만 유럽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유럽행 배경에는 친환경 경영 강화가 꼽힙니다. 최근 유럽은 탄소 중립 확대로 저탄소 에너지 활용을 글로벌 부품사에 요구하는 추세로 친환경 전략을 미리 선보이지 않을 경우 수주 기회가 줄어들 우려도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 경쟁력과 함께 RE100 달성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GM 등 북미에서의 수주도 확대합니다. 완성차 업체는 물론 신생 전기차 회사를 대상으로 전장 부품과 램프, 안전 부품 등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 전략 기반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중심 기업으로의 점진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이룬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통신사가 90%를 장악하고 있는 본인 확인 서비스 시장의 핀테크 플랫폼 토스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더 넓어질 전망인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돈이 오가는 금융 서비스의 핵심인 본인 인증 서비스에 핀테크 기업이 등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12개의 개선 필요사항을 조건으로 토스를 운영하는 비발 리퍼블리카를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토스는 앞으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정 전까지 본인 확인기관에는 이통 3사를 비롯해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 19곳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애플리케이션 등은 본인 확인 서비스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스는 후발주자지만 이통 3사와 달리 본인 인증이 필요로 하는 금융업을 직접 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습니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는 물론 토스증권 등 금융계열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토스의 판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만일 토스의 인증서가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추후 고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KB국민은행도 토스와 함께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2개 항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정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3월 본인 확인기관 지정에 함께 고배를 마신 적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지정심사에는 불참했으며 다음 심사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호재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4거래일 동안 16.54% 하락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전일 대비 2.14% 오른 28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하락세를 끊어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거래소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이상 급등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것이 하락세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난달 17만 원대에서 거래되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달 최고 36만 원대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백신 GBP510의 임상 3상 계획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당일에만 주가가 29.68%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백신 중 화이자 백신이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정식 승인된 백신이 생겼으니 앞으로 신규 백신을 긴급 승인하진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락세를 보인 지난 4거래일 동안 기관 투자자가 721억 원을 팔아치웠고 시가총액도 4조 2,500억 원 가까이 빠지며 유가증권 시장에서 21위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 보호예수 해제 물량과 화이자 승인 소식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이의 출현과 부스터샷 필요성이 높아졌고 현재 공장과 플랫폼 증설을 계획하고 있어 미래 성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이케아 코리아가 올해 제품 가격을 더 낮춥니다. 오프라인 매장 기반이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이같이 결정을 한 건데요. 가구업계가 일제히 가격을 올리는 것과는 대비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가구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가구업계가 줄 인상을 단행하는 가운데 이케아 코리아가 홀로 가격 인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2022년 회계연도를 맞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격 인하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1년에 2회 수십 개 제품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 이케아는 1년에 1회 가격을 인하했는데 지난해부터 2회로 늘리며 정책을 확대한 겁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엔 15%에서 30%가량 가격을 인하했고 이달 3일엔 50여 개 제품 가격을 20%가량 낮췄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가구업계가 호황을 맞았지만 오프라인 중심인 이케아 매장엔 발길이 줄어든 데다 유럽 본사에서 재고 문제까지 발생하며 성장세가 둔화되자 이같이 결정한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매출 증가율이 33%에 육박하며 승승장구하던 이케아 코리아는 지난해 3.4%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우는 이케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확대하고 있는 가격 인하 정책은 국내 가구업계와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올 초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주요 가구업체와 시몬스와 에이스, 실리 등 침대 매트리스 업체들은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가구업계 1위 한샘은 지난 4월과 6월 연달아 5%씩 가격을 올렸고 시몬스는 지난 4월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또다시 최대 10% 올렸습니다. 국내 1위 사무 가구업체 퍼시스는 다음 달부터, 시디즈는 이달부터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하기로 했고 지난 6월엔 일룸과 데스커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구업계는 코로나19로 세계 벌목량이 줄며 목재 가격이 오른 데다 인건비와 운송비 등이 상승해 제품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3년 동안 축적한 수소 기술과 또 수소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미래 비전을 공개합니다.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 7일 그룹의 수소 관련 모든 역량을 보여주는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를 온라인으로 열고 전 세계에 중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행사명 하이드로젠 웨이브는 수소 관련 기술 혁신을 통해 전 세계에 수소 물결을 일으켜 수소 시대의 조속한 도래는 물론이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앞장서겠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에서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한 미래 수소 사업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미래 수소 모빌리티와 차세대 연료 정지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등 수소와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